김현준이 장재원의 원투펀치 263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에선 저희가 좀 특별한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럽 축구가 진행이 되면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매 경기 알파신 분석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축구가 잠시 쉬는 동안에 알파신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지 못했던 경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응답하라 알파신. 응알. 응알. 네. 어때요? 이름 괜찮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지적 수준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응알응알 되는 그죠 세대니까. 네, 그거 본인에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편집될 거예요. 네. 이거 편집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 저희가 여기서 저 원투펀치 팬들이 가장 많은 요청을 했던 경기가 33라운드. 이번 시즌. 네, 지난 시즌. 지난 시즌 33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전. 첼시가 굴욕적으로 유효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네. 0대2로 완패됐던 경기. 네, 이 요청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자, 응답하라 알파신 첫 번째 경기는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맨유와 첼시의 33라운드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지난 경기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조금 짚어드리자면요. 이 경기가 이제 만약에 첼시가 진다면은 1위로 가는데 살짝 걸림돌이 될 수 4점 차 될 수 있었던, 있었죠. 네, 4점 차. 네, 토트넘에게 4점 토트넘하고. 차로 쫓길 수 있었던 경기고,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를 또 진다면은 4위권 경쟁에서 좀 많이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솔직히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첼시가 3-4-3 전형이 조금씩 간파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상대하는 팀들이 3백으로 나오는 팀들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3백으로 나오되 수비 시에는 5백으로 내려서서 첼시가 역습을 할 때는 상대 첼시보다 수비 숫자를 좀 많이 두고요. 그래서 첼시가 강점이 역시 속도였습니다. 빠른 역습 전개에서 아자르가 키를 쥐고 있었고, 그 빠른 역습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면 적은 수비 숫자로는 실점의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좀 두고 내려섰을 때는 5백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첼시가 지공에는 좀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몇몇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고전했습니다. 첼시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상대들이 첼시에 대한 전술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런 흐름에서 결국은 첼시가 무리뉴 감독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당시의 경기력이 약간 부진한 흐름으로 가고, 결국은 아자르가 역습의 흐름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내용적으로. 결국 첼시를 잡으려면 역습의 속도를 제어하라. 그리고 아자르를 봉쇄하라. 네. 봉쇄하는 상황에서 지연 행위가 되면 내려섰을 땐 수비 숫자를 많이 둬라. 그러한 맞춤 전략을 무리뉴 감독이 잘 쓰고 나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제가 클립을 쭉 뽑았는데 사실 이 경기는 그렇게까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진 않아요. 3-5-2 전형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나왔고요. 미드필더인 에레라 선수로 하여금 아자르를 대인마크 시키는 쉬프트를 두었습니다. 3-5-2의 아자르 1대1 수비, 그 전략입니다. 그것이 정통으로 먹혀들면서 첼시가 아무것도 못하고 완패를 한 경기입니다. 자, 지금 1분 58초인데요. 현지에 있는 카메라 감독들은 경기를 수십 년 봐서요. 네. 경기 시작하고 벌써 2분도 안 돼서 이거 아자르 에레라 맨투맨 전략이다. 벌써 그림으로 다 보여줬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선수가 이제 에레라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중앙 미드필더 이쪽을 이제 커버해야 되는 영역인데요. 실제로 공격 전개 시에는 지금은 이제 커팅하러 이제 앞으로 좀 들어와서 아자르가 뒤쪽에 있습니다만, 좀 안전하다가 싶을 때는 가끔 들어와서 오른쪽 수비 역할을 합니다. 4백에. 네, 그러면서 이제 발렌시아에게 전개해서 공격 루트를 만들어주고요. 항상 첼시가 내려섰을 때 수비 숫자보다는 맨유가 공격 숫자가 좀 적습니다. 적어도 뒤에는 첼시가 2명이면 맨유는 4명이 확보되어 있어요. 첼시의 속공을 그만큼 그렇죠. 주지 않겠다는 주지 거죠? 않겠다는 얘기에서.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이 경기를 사실 선제골을 먼저 넣고 이러한 의도보단 실점하지 않겠다. 거기서 이제 하나를 노린 그러한 이제 운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지금 대인마크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자르 선수를 항상 견제를 하면서 에레라 선수는 이제 경기 운영이 되고요. 또 이쪽에서는 3백이지만 다르미안 선수가 또 공격 시에는 왼쪽 수비처럼 많이 갑니다. 그거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페드로 선수를 또 견제를 했습니다. 근데 페드로 선수의 견제는 이 아자르를 잡는 에레라보다는 조금 존 프레싱에 가까운 형태. 그러니까 지역 방어를 해야 될 때와 또 이쪽에서 밸런스를 잡아줄 때는 스토퍼 역할을 다르미안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에 약간 위험성이 있을 때,
상대가 너무 측면으로 가서 공간을 열어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다르미안 선수가 대인마크를 좀 하는 운영이었고요. 이쪽은 완전 맨투맨이었습니다. 다르미안이 잡고 무리하지 않고 이제 방향 전환을 들어가죠. 방향 전환을 하니까 네, 지금 에레라 선수가 슬슬 오른쪽으로 사이드로 돌죠. 네. 그래서 포백의 이제 오른쪽 수비처럼 또 위치 바꿈을 하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이제 에레라 선수가 이 오른쪽 수비를 이제 수시로 많이 이 자리에 위치를 했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자르 선수가 아무래도 그쪽 측면에 위치를 많이 하는데 아자르의 맨투맨이면은 사실상 이 오른쪽 측면에 있어야 될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네. 때 자연스럽게 오른쪽 측면 역할을 시켰던 것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첼시가 빠른 시간 안에 그 대인마크 시스템을 대해서 간파를 못한 것 같아요. 일정 시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아자르는 왼쪽 윙포워드 영역에 충실한 그림을 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끔 1대1 맨투맨 수비는 그렇게 예상치 못할 때 허를 찌를 때 갑자기 어떤 경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있거나 예상을 했다면 금방 간파가 돼서 분명히 아자르의 동선 자체가 상당히 자유로운 페드로와의 스위칭이나 또 중앙으로의 영역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혼란을 줬을 텐데요. 그러질 못했죠. 첼시는요. 이거를 빨리 간파를 했으면 네. 아마 아자르의 동선을 바꾸고 4백으로 바꿨을 겁니다. 운영 자체를 완전히 바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간파를 못했어요. 그냥 처음에 첼시의 코칭 스태프 느낌은 방송 오히려 카메라 감독은 바로 잡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쪽은 저게 4백인가? 그러고 간 것 같아요. 변형 4백인가? 이러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전개 자체가 지금 뭐 아자르가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요. 바로 뭐 코스타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뭐 로우 선수가 잠깐 나오려다가 지금 미스가 됐거든요. 미스가 돼도 뒤에는 바이 선수가 에릭 바이 선수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숫자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코스타에 바로 연결된 찬스도 살리질 못했는데 마치 과거의 3백 뒤에 과거의 운영입니다. 과거의 3백 뒤에 이제 리베로 같은 개념으로 최종 수비수가 한 명 더 있던 과거의 전술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느낌과도 비슷한 유형 전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맨투맨을 하던 스토퍼, 3백의 스토퍼가 있어. 그 역할을 다르미안 에레라가 하고 그 뒤에는 센터백이 일렬로 쓸 때도 있지만 후방을 커버를 하면서 최종 수비수가 한 명 더 있는 느낌도 있는 듯한 그런 운영이 됐다. 자, 지금 이 찬스가 데야 키퍼가 바로 주다가 킥미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첼시의 실점 장면인데요. 그때 캉테가 이것을 커팅을 못했어요.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자 마티치가 뽑아냈는데요. 지금 에레라 선수가 아자르를 대인마크를 하지만 공을 안 보고 그냥 선수만 쫓아다니는 대인마크는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일단 시도를 합니다. 붙어서 시도를 하는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티치가 뚫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자르를 버리고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마티치의 패스가 공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 이게 핸드볼이 됐는데요. 팔에 맞긴 맞았고 주심도 시야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 핸드볼 상황을 주심은 고의적인 상황으로 간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습 전개가 됐죠. 에레라 끊어내고요. 칠시 선수들은 항의를 했지만 여기서 스루 패스가 나옵니다.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벤치에 뒀습니다. 역습에서의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원한 건 앞에는 링가드와 레시포드 빠른 투톱을 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바로 나가겠다. 그게 하나가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레시포드에게 전개가 되면서 핸드볼 파울이 선언 안 되면서 바로 이어진 찬스에서 실점이 첼시 입장에서는 됐는데 맨유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이른 골이 터졌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이거 생각보다 빨리 기선을 잡았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공격 시에 발렌시아가 윙처럼 올라오고 저쪽엔 윙백으로 애슐리 형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지금 오른쪽으로 좀 빠져주는 역할을 했고요. 링가드가 있고 중앙에 펠라인이 포그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쪽에 애슐리 형이 있겠죠. 6명. 필드 플레이어 키퍼 빼고 10명 중에 6명이 공격 가담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첼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본적으로 윙백이 내려갔을 때 2명의 캉테, 마티치 미드필더가 있죠. 그리고 윙포드 중에 페드로 선수가 수비 시에는 내려왔었습니다. 그 역할입니다. 역습에는 2명. 아자르와 디에코스타. 이 2명을 남겨놓고 역습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8대6 게임. 네, 공격 시에는 맨유는 2명이 숫자가 적습니다만 역습으로 대비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는 4명을 두고 첼시는 2명입니다. 공격이요. 이제 그러한 운영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레시포드가 뭐 측면 돌아서 또 윙어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요. 자, 첼시가 이제 역습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2명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가세는 합니다만 이쪽은 벌써 4명이 이루고 있고요. 에릭 바이 또는 로호가 교대로 디에코스타를 마킹을 하면서 제어를 합니다. 지연을 하고 4명과 2명의 차이에서 지금 지연행위가 됐죠. 지연행위를 통해서 빠른 역습 전개로 유효 슈팅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성공적인 흐름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첼시의 역습인데요. 이미 아자르 쪽으로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제스의 이번엔 오버랩 타이밍도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측면에서는 4명이 기본적으로 수비를 구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맨투맨으로 붙는 저 에레라가 있는 상황에서 발렌시아 선수까지 커버가 될 경우에는 발렌시아의 이중 커버, 중앙으로 접는 공간을 잡고요. 뚫렸을 경우에도 뒤에 센터백이 받치고 있는 그런 이중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자르 선수가 여기서도 빨리 나가질 못해요. 발렌시아 중앙 커버 들어오고요. 커팅 들어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런 운영으로 지금 첼시의 약점을 다 제어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 하냐면 에레라 선수가 이 경기에서 한 번 아자르를 놓친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중앙을 슬쩍 보죠. 아자르 어디 갔지? 놓쳤었어요, 한 번. 네. 네. 이제 발견했어요. 어디 갔지? 저기 있네? 중앙으로 갑니다. 네. 아자르가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왼쪽에 있다가 뒤로 돌아서 중앙으로 쓱 가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잠깐 놓쳤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이럴 때 에레라가 비우고 나온 공간을 좀 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네, 첼시가. 그러니까 아자르의 움직임이 에레라를 애매하게 만들어 버릴 때 사실은 에레라가 비우는 공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때 그쪽으로만 공격이 될 수가 있으면 첼시가 아주 좋은 거죠. 이때까지도 선수들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역습이 안 되지?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슬슬 답답했던 아자르와 페드로가 동선을 조금 바꾸려고 영역을 좀 넓혀갑니다. 만약에 아자르나 페드로가 측면에 있지 않고 영역을 중앙 쪽으로 이동하거나 할 때는 데인마크를 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르미안이 페드로를 잡고요. 그리고 에레라가 윙백이 아닌데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아자르를 잡습니다. 지금 상황이 첼시의 공격인데요. 지금 보시면 다르미안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페드로를 잡기 시작했어요. 페드로가 중앙으로 지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아자르도 중앙으로 이동했죠. 네. 여기는 지금 에레라가 잡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윙포드를 잡는 체제죠. 그리고 이쪽은 포그바, 펠라이니. 네. 마티치와 캉테를 잡죠. 포그바가 됐던 펠라이니가 됐던 두 선수에게 롱볼이 들어갔을 경우에 캉테 쪽으로 가버리면요. 그냥 머리를 다 뺏깁니다. 거기서의 세컨볼도 주요한 루트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네, 이게 지금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두 선수가요. 이 윙포드들은 그 상황에서 결국은 줄 선수가 디에고 스타라인밖에 없어요. 방법은 사실은 전술 변화 그리고 선수의 역할 변화밖에 없었어요. 첼시는. 근데 그걸 수행을 전혀 못하고 전반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후반 시작이 됐는데요. 후반 시작하고 나서 그 라커룸에서 어떤 지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추가골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의 첼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게 돌파가 됐는데 튀어나온 볼이 굴절되면서 들어갑니다. 에레라의 골입니다. 첼시는 이제 한 골 승부에서의 흐름, 일단 경기 방향을 좀 바꾸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제 약간 무리한 운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후반 초반에 이 추가골이 맨유에게는 전술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또 얻었고요. 네, 에레라 선수는 이날 완전히 영웅의 또 방점을 찍었어요. 이날 그냥 MO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 교체를 합니다. 이게 후반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윙백이었던 모제스를 빼버리고 파브레가스를 기용을 하면서 4백으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주마 선수를 오른쪽 수비수, 아스필쿠에타가 왼쪽 수비. 네. 4백 운영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늘어나면서 파브레가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2선의 중앙의 공격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그다음에 아자르와 또 페드로 선수가 이 적절하게 스위칭을 하면서 2선의 숫자가 한 명 더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맨유에게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전술 변화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다비드 루이즈까지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1차 커팅 들어갔죠. 에레라 선수입니다. 네. 또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살짝 아자르 앞으로 그냥 들어와 버려서 2차 커팅. 네. 에레라 선수가 뭐 공수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첼시를 제어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두 명이 이 두 선수를 잡고 있었는데 파브레가스, 네, 이 파브레가스 쪽으로 공간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파브레가스를 적절하게 활용을 못했어요. 첼시가요. 이쪽은 파브레가스를 활용을 했으면
미드필더를 조금 끌어내리면서 다른 쪽에 있는 마티치나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파브레가스를 활용 못하니까 그대로 비슷한 패턴대로 공격에선 잡혀 있는 흐름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아자르의 맨투맨은 계속 이어졌고요. 4-2-3-1로 바뀐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중원에 파브레가스를 추가했다는 거는 제3의 선택지를 미드필드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놨지만 그 제3의 선택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아자르 선수는 지금 여전히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후반에는 페드로 선수가 돌아뛰는 반대 공간으로의 공격이 몇 차례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필쿠에타가 반대쪽에서 수비를 몰아놓고 패스를 했는데요. 네. 다르미안이 커버가 안 된 상황에서 찬스였습니다. 조금 길었죠. 몇 차례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슈팅까지 전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야 허리 라인이 좀 위험하다. 캐릭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네, 링가드를 뺍니다. 원톱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파브레가스가 동선을 잡고 또는 허리에서 지금 길게 반대쪽 전환 패스들이 나오니까 미드필더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캐릭 선수를 수비 앞에 받치는 3-6-1 전형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자, 캐릭 선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미드필더가 이제 3명이 커버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중앙 싸움이 조금 유리해졌죠. 그래서 우당탕탕 다시 공격 전개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3명이 중앙을 지금 받치고 있어요. 캐릭 선수가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위험했던 몇 차례 휘둘러주는 패스를 허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안정된 흐름으로 무리뉴 감독이 끌고 왔습니다. 결국 이날은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레시포드 원톱 체제로 바꿨고 무리뉴 감독은 수비였습니다. 네, 핵심은요, 수비. 골은 그 과정에서 우연히 나오는 이제 하나의 또 작품이었고 수비가 돼서 무실점으로 가겠다. 그 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포그바 선수나 펠라이니 선수도 이날 중앙에서 수비적으로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이 지금 안쪽으로 투입이 되면서 서로 공격 흐름이 좀 우당탕탕 전개되는 흐름에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만, 자, 포그바 선수가 여기까지 이제 커버를 와서 커팅을 해주면서 찬스를 하나도 안 내주는 그러한 또 운영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계속 뭐 첼시는 네,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 에레라 선수가 지금 여전히 이 시간까지 아자르 선수를 마크를 하고 있었는데 아자르가 이제는 볼을 잡지 않고요. 원터치로 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에레라 태클 타이밍에 백힐이 들어갑니다. 아자르 백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뒤로 지금 공이 흘렀고요. 파브레가스가 글쎄요, 좀 돌아뛰는 선수나 이렇게 간결하게 좀 찬스를 잡았어야 되는데요. 지금 역시 펠라이니의 캐리까지 뒤에 받치고 있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 못하고 네, 공을 돌려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또 바이와 코스타 1대1. 네, 바이는 뭐 여전히 1대1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요. 2대0이긴 합니다만 첼시가 또 변화를 줘야 되는 계속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를 통해서. 자, 지금은 이제 왼쪽이 좀 공략이 돼서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시간부터는 이제 에레라가 아자르를 대인마크에서 포기하고요. 네, 그냥 지역 방어 형태로 전환을 합니다. 네, 워낙 페드로와 아자르 선수, 파브레스까지 이제 워낙 스위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지속적으로 수비 숫자가 지금 워낙 많이 확보되어 있는 맨유를 공략을 못하는 지금 첼시입니다. 자, 아자르가 조금 맨투맨이 헐거워지다 보니까 공간으로 좀 돌아뛰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성공하지 못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는 윌리안까지 이제 투입을 합니다. 캉테 선수만 이제 홀딩으로 남았죠. 네, 그리고 2선의 숫자를 더 늘려서 흔들어 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수비 숫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네, 이런 말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첼시가 첼시스럽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 때 첼시.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보시면 로프터스 치크까지 투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페드로 선수를 아예 오른쪽 수비로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측면까지도 공격자를 늘렸는데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로 바꿔주면서 레시포드가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맨유는 한 명 두고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버텨주는 힘이 있고 아무래도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 소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명 키퍼까지 다 수비로 들어와서 굳히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남은 시간입니다. 네, 결국은 로프터스 치크까지도 투입하는 강수를 뒀던 세 번의 막판의 변화는 맨유의 어떤 준비된 네, 이런 변화 속에서 무산됐고요. 허를 찌르는 전술 변화 하나로 그냥 게임 전체가 지배가 됐다.
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때 이제 기억이 또 다시 나는데 그때 저희가 영상 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무리뉴 감독의 그 용병술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도 이 경기 승부 예측 제가 마친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모든 과정이 다 첼시의 우위를 찍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유의 승을 예측을 했던 게 또 새삼 기억이 납니다. 아유, 훌륭하시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날 무리뉴 감독은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데인마크, 뭐 에레라 선수뿐만 아니라 다르미안 선수의 움직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파브레가스 투입 이후에 이쪽은 또 그것에 대한 카운터로서 캐릭 선수가 또 들어오고, 모든 이 순차적인 전술의 활용이 무리뉴 감독은 완벽했고, 첼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자르를 중심으로 하는 속공, 이것 이외에 좀 다양성을 이제 개발을 해야만이 이제 다가오는 또 시즌에도 맞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다음 시즌에는 좀 획기적인 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저희가 3부 응답하라 알파신까지 보내드렸습니다. 263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